받아 쓰세요. 23번이요. 오늘 24번까지 나갈 겁니다. 23번. 23번은 어휘 좀 조심하시고요. 내용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되게 단순해요. 창의성은 상상력이 실현된 것이다. 창의성은 상상력이 실현된 것이다. 실현이란 말이 중요해요. 실현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실현 안 된 상상력은 창의성이 아니다 이 뜻이야. 여기 봐봐. 이 글의 토픽은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상상력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창의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창의성은 상상력에다가 뭔가가 더해져야만 창의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됐어? 행동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구체화돼야 된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요. 그 말들이 중요하다. 이해됐냐? 됐어? 그걸 꼭 알아둬야 돼. 됐니? 두 개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네? 이 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 글의 토픽이죠. It's a step further on.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뭐에서? From imagination. 상상력으로부터. 두 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상상력에서 하나 더 나가야만 창의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 내용 잘 봐야 돼. 자, 상상력이라는 건 can be entirely 오로지 사적인 과정이다. 사적인 과정은 바로 뭐라고? 상상력. 됐냐? 상상력이 사적인 과정이야. 알았지? Of internal consciousness. internal, 내적 의식의 자기 내적인 의식의 오로지 사적인 과정이라고. 상상력의 정의를 잘 보시라고. 그냥 어휘 조심해야 돼. Private process, 사적인 과정이라고. 내적 의식. 이게 다 뭐라고? 상상력이야. 창의성 아니야. 어휘 조심해야 돼. 알았죠? 니네 시험 문제에 그거 있었잖아. 밑줄 쳐놓고 다음 줄 가리키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됐냐? 얘는 다 상상력이라고. 됐나요? 어휘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You might be lying. 뭐에 대해서? 내적인 의식의 개인적인 과정, 사적인 과정에 대한 예시가 나와. You might be 뭐 상상력에 대한 예시야. You might be lying 모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워 있을 수 있어. 어디에? 침대 위에. In a fever. fever는 흥분이라는 뜻을 쓰였어. 됐어? Of imagination. 상상의 열기. 열기가 아니라 흥분 속에서 너의 침대 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And even no one. 어느 누구도 would ever know.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상상력은 아무도 알지 못해. 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됐냐? 근데 창의성 안 된다. 창의성은 뭐? 다른 누군가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창의성이 되는 거야. 됐냐? 내용 잘 봐. 다음요. Private imaginings. 사적인 상상력은 may have no outcomes.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창의성은 결과가 있어야 돼. 됐냐? In the world. 세상에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어.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 야,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 알았지? 그지? 그 다음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한데 크리에이티비티 더즈를 꼭 박스를 쳐주세요. 이거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거 윗문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 윗문장이 뭐였냐면 사적인 상상력은 결과, 어떠한 결과도 갖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그렇습니다. 직역하면. 알았죠? 이 원래 여기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has outcomes가 써 있어요. 상상력은 어떠한 결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창의성은 결과를 갖습니다. 이 말 뜻이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이 has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의 얘 does 대동사야.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두더지로 받게 돼 있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더즈로 받아야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 is 쓰면 틀렸다라고 적어내야 돼. 됐냐? 그리고 원래 이 문장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됐나요? 상상력은 결과를 갖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결과를 가집니다. 이 뜻이라고. 뭐예요? 원래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대동사로 쓴 거라고요. 동사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 대동사잖아. 그치? 비동사를 대신해서 받을 땐 비동사로.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을 땐 뭐? 두더지로. 됐냐? 그래서 더 좋습니다. 됐어?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창의성은 결과를 갖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 됐냐? 윗문장하고 연결해갖고 중요하다고 그랬다. Being creative, 창의적으로 된다라는 건 involve는 잘 모르는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 to도 쓰면 잣된다. 알았지? 창의성이 된다는 건 뭐를 수반하냐면 뭔가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뭔가 해야만 창의성이 됩니다. 됐냐? 뭔가 해야 돼. 아니 네 머릿속에 있는 건 그냥 상상력이라고 창의성 아니라고. 알았어? 그 다음 it 가짜 주어 체크하시고 투부정사 진짜 주어 체크하시고 it would be odd 이상할 텐데요. 뭐가요? to describe as creative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건 이상할 텐데요. 어떠한 사람? never did anything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안 하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건 이상할 텐데요. 됐냐?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뭐?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알았죠? 됐어? 상상 많은 사람이 뭔 창의적인 사람이야? 아니라고. 됐냐? 그 다음 to call 투부정사가 주어자리 쓰였습니다. 원래 투부정사가 주어자리 쓰지 않고 가짜 주어 쓰고 뒤로 미루잖니. 그지? 근데 앞으로 니네 학령 올라가면서 수특영어에서는 투부정사 주어자리 쓰는 거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안에를 다시 보시면 call은 준동사로서 뭐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끊고 끊으셔야 돼.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조심하시고. 그냥 누군가를 창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투부정사 주어면 단수 취급합니다. suggest 태생입니다. 이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고요. 암시하다의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자 어떤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암시합니다. 됐냐? 뭘 암시해? 그들이 창의적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are actively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in a deliberate way 어휘조심 의도적인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고의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야. 아냐 우연히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의도된 방식. 됐냐? 그래서 창의성하고 상상력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휘 잘 보라고 그랬다. 그 다음 여기요 아예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데 문법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야가 마땅히 뭐뭐해야 된다 했을 때 슈드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아마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을 거야. 그거 이 문법 아니야. 알았지? 서제스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이고 된이야가 마땅히 뭐뭐해야 된다고 해석되지도 않아. 알겠어? 그래서 그냥 아 써야 돼. 여기에 만약에 should be 혹은 should 생략하고 be 써 있으면 틀렸다라고 잡아내셔야 돼. 이해됐냐? 그것만 조심하라고. 알았죠? 혹시나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됐어? 뭔가 해야 돼. 뭐 의도된 방식대로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만 우린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라고. 그 다음 people 사람들은요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랬어. 여기도 어휘 조심. 창의적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창의적이지 않은데? abstract라는 단어 꼭 체크하시고. 추상적인 것에서는 결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창의적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알았지? abstract의 반대말이 concrete야. 우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 말 들어봤잖아. 스펠링 똑같아. 알았죠? 근데 콘크리트가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창의성이 되려면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추상적인 건 창의적이라고 하잖아. they 사람들은 창의적입니다. 뭔가에 있어서. 이 뭔가에 있어서가 바로 뭐라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 뭐 수학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수학에서 창의적이다. 공학에서 창의적이다. 글쓰기에서 창의적이다. 음악에서 창의적이다. 사업에서 창의적이다. 그 뭐에서든 창의적이다. 근데 뭐 어떠한 것에서만 창의적이라고 구체적인 얘기야. 알았죠? 추상적인 건 창의성이 아니야. 됐냐? 지금 내용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 creativity 창의성은 involve여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알았죠? to put 쓰시면 안 돼요. 알았지? 창의성이라는 건 수반합니다. putting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을 놓는 건데 어떻게 놓는 거야? 작동하도록 놓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된 상상력은 그냥 상상력일 뿐이야. 창의성이라는 건 뭐? 상상력이 무조건 작동해야 돼. 그래서
작동돼야 됩니다. In a sense, 어떠한 측면에서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건 여기 잘 봐. 이거 BPP 아니야. 알았냐? 수동태 아니라고. 얘 PP는 얘 수식하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건 적용된 상상력입니다. 됐어요? 적용이란 말이 뭔지 알겠지? 실현돼야 돼. 구체화돼야 돼. 뭔가 하는 거야.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지금 다 이 말이야. 알았죠? 적용된 상상력이다. 내용이 이해됐냐? 알아둬야 돼. 뭐? 상상력과 창의성의 비교되죠. 두 개는 같을 수 없다. 상상력에다가 뭐가 플러스 돼야만 창의성이 된다. 뭐? 뭔가 실현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고 뭔가 결과를 가져야 되고 내면화가 아니라 외면화돼야 되고 바깥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돼야만 창의성이 된다. 됐나요? 내용 알아두죠. 알았죠? 읽어보세요. 참, 숙제 미리 알려줍니다. 숙제요. 2과 영작 끝내오시고요. 모의고사 오늘 책 나눠준 거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해놓으세요. 알았죠? 45부터 56까지. 그 다음요 24번 가봅시다. 불러줄게요. 또 써보세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1년도 6월 고2 모의고사가 니네 선배들 바로 위에 선배들 1학기 기말고사였었어요.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졸업한 선배들 있죠. 요번에 수능 보고 대학 간 선배들이 2학년 때 기말고사 시험범이었었어요. 요번에 시험범이 세 번째 들어간 겁니다. 알았죠? 니네 선배들의 시험지를 다 구해놨어. 정답지까지. 나중에 줄 거야. 알았죠? 시험 문제 족도 어려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했어요.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됐나요?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줄 거야. 알았지? 24번은 써보세요. 뉴스 쓰기에서 뉴스 쓰기가 뭐냐면 기사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뉴스 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뉴스 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있다. 그 다음 왜 써?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요. 왜 맨 위에 써야 되는데? 왜? 독자의 정보 습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의 정보 습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됐냐?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니네 기사들 보면
어떤 니네들이 결과를 알고 싶을 때 기사를 쓸 때는 그 결과를 맨 위에다 써줘야 돼. 됐어? 맨 아래에다가 쓰면 사람들이 다 읽는다고 안 읽는다고? 안 읽는다고.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야 니네 뉴스 신문 본 적 있지? 신문 볼 때 그 기사를 다 정독하니? 안 그러잖아. 사람마다 다 달라. 물론 정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까지 읽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 두세 문장 읽다가 그만두는 사람 아니면 첫 번째 문장만 읽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모든 독자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위에다 써줘. 이해됐냐? 됐어? 이게 우리 주제야. 어렵잖아. 자, 볼게. 뉴스 리포터들, 기자들 얘기하는 거죠. 뉴스 리포터들은 are taught, 수업 때 체크하시고 뒤에 총정사 체크하세요. 원래 이 문장 수동태인데 능동태 할 때 어떻게 썼다고요? teach 목적어 총정사야. 됐어? 근데 목적어 앞으로 빠지고 수동태가 되면서 총정사가 목적격 보호했던 게 보호 자리로 바로 붙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뉴스 리포터들은 배웁니다. 뭘 배우는데요? To start, 시작하도록 배워.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이야기 뭔데? 글 쓴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글 쓸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With 뭘 가지고?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글들을 시작하라고 배웁니다. 됐어? 제일 중요한 게 맨 위에 있어야 돼. 됐냐? 그 다음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 콜드 PP 체크하시고 뭐라고 불리워지는 명칭일 때 제일 중요한 정보 맨 앞에 쓰는 거 첫 번째 문장에 쓰는 걸 리드라고 부른대. 됐냐? 그래서 콜드 PP요. 진짜 동사 여기다. 리드라고 불리워지는 콜드 PP 조심. 첫 번째 문장은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엘리먼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같은 말이잖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됐냐?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 기사에서는. 됐니? 그 다음 a good read, 좋은 리드는 전달할 수 있대. 많은 정보. 리드를 잘 쓰는 건 정보를 많은 정보를 한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 명상하려고 고양이 묶고 와. 고양이 묶고 오라고. 고양이를 묶고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명상하려면 고양이 묶고 오라고. 다음이요. After read, read가 끝나고 나면 read 이후에 첫 번째 문장 끝나고 나면 information, 정보는요 또 수동태 제시되어집니다. is presented. 제시되어집니다. 수동태 어디요? 이거 어휘 조심. decreasing이야. 감소하는 순서. of importance.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되냐 여기까지? 제일 위에가 뭐? 제일 중요한 정보. 그 다음 중요한 정보, 그 다음 중요한 정보, 그 다음 중요한 정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또 안 중요한 정보. 됐어?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call, 오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목적어, 목적 동보. 언론인들은 부릅니다. 이것을 디스 가리키는 말은 뭔데? 바로 이 문장이야. 뭐 조심하라고? 순서 조심해야 돼. 알았죠? 문장 끼워넣기 삽입 조심하시라고. 됐어? 순서하고 삽입. 이거를 inverted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inverted가 뒤집어진 역이란 뜻이야. 이해되니?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어떻게 부릅니다. 해봐. 이게 피라미드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역삼각형 구조 얘기하는 거야. 역 피라미드. 되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역 피라미드 구조. 글 쓸 때 이렇게 써요. 알았지? 기사 쓸 때. 그 다음에 여기 써있어. 부연 설명이죠. 대시요.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 즉,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지역. 어디 얘기하면 돼? 맨 위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가장 중요한 정보는 is at the top. 어디 있다고? 맨 꼭대기에. 그래서 역 피라미드 구조. 되냐? 신문 기사는 역 피라미드 구조로 써야 된다. 그 다음 inverted pyramid. 역 피라미드 구조는 is great. 좋습니다. 누구한테 좋은 거야? 기자들한테 좋은 거야? 아니, 독자들한테 좋은 거야. 왜 역 피라미드 구조로 써야 되는지 아까 불렀었죠. 독자의 정보 습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지? 그게 여기 안 나와.
요 문장을 좀 봐야 되는데 no matter what을 좀 체크하세요. 알았죠? 문법을 나랑 안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배웠을 텐데 얘는 whatever로 바꿨을 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 우리 whatever를 니네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 복합관계 대명사 들어갔어? 복합관계 대명사.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문법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듣고 이해해. 얘 이름이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여기 봐. 문법 공부할 때 복합이란 말 들으면 복합은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형용사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알았지? 근데 복합이란 말 들으면 무조건 두 개만 떠올리면 돼. 첫 번째 뒤에다가 ever를 붙인다. 됐냐? whatever, whichever, however. 됐냐? 이렇게 ever를 붙인다. 복합의 의미. 두 번째, 너 중간고사 점수가 50점이나 올랐네? 무슨 이유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유는 되게 복합적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유가 하나라는 거야? 아니면 두 개 이상이라는 거야? 두 개 이상이라는 거지. 그치? 이 복합이란 말은 문장에 따라서 어쩔 때는 명사절로도 쓰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사절로도 쓰일 때도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복합이란 말이 붙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그럼 명사절, 부사절이 뭔지 알아야지. 명사절은 문장에서 whatever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때 명사절. 됐냐? 부사절은 어떻게 생긴 게 부사절인데? whatever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여기 봐. whatever 들어간 이 절이 뒤에 있는 주인 되는 절을 수식하고 있어. 명사를 수식하는 건 only 형용사지. 그지?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할 수 있는 건 only 부사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니네 부사 배울 때 뭐라고 해? 동사 수식할 수 있어요? 형용사 수식할 수 있어요?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어요. 들어봤지? 얘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안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 우리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지? 절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 이름이 부사절. 확인했냐? 지금 교과서에 쓰인 게 바로 요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됐어? 그래서 이름이 복합관계 대명사야. 문장에 따라서 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고 부사처럼 쓰일 때도 있다. 확인했어? 그 다음 명사절로 쓰이게 되면 whatever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는 경우면 얘는 anything that 혹은 anything which로 바꿨을 수 있어. 됐냐? 근데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뭘로만 바꿨을 수 있어? no matter what으로만 바꿨을 수 있어. 내 말 이해됐어? 이것까지만 알아두면 돼. 알았죠? 지금 아주 간단하게 복합적인 대명사 whatever를 봤어. 됐어? 여기 봐. whatever 다음에 the reader's attention span이 주어야. 선생님 동사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is가 있어야 되는데 whatever가 이렇게 부사절로 쓰일 땐 동사가 비동사일 땐 비동사 자주 생략돼. 됐냐? 그래서 is가 생략돼 있어. 됐어? 뒤에 보호가 없어. 됐어? 대시대시는 괄호로 묶어. 부연 설명이니까. 됐냐? 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 동사 나왔어. 이 형태로 쓰였다. 이해됐나요? 부사절이야. 노면으로 와서 바꿀 수 있어. 해석은요. The reader's attention. 독자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됐냐? 10초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됐냐? 그 독자의 집중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즉 부연 설명 whether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she 독자를 받는 말이야. 독자가 단지 read만 있던, 즉 첫 번째 문장만 있던, 또는 entire story 그 기사 전체를 다 있던 상관없이. 이해되니? 됐어? 이거랑 상관없이 The inverted pyramid 역 피라미드 구조는 maximizes 최대화시킵니다.
the information 정보를 그녀가 얻는 정보를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돼 있어요. 됐나요?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시킵니다. 됐냐? 그래서 리드를 맨 앞에다가 씁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 가장 본질적인 요소. 됐냐? 첫 번째 문제만 읽었으면 모든 정보 다 알겠잖아. 읽은 사람. 이해되니? 됐어? 문장 중요하니까 잘 봐도 whatever 때문에 그래. no matter what. 됐냐? 그리고 문장 구조 와주시고 no matter what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야. 물론 no matter what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동사 is는 생략돼 있고. 됐냐? 그 다음 문장 넘어가. 예시입니다. 이제 리드에 대한 예시, 리드를 안 썼을 경우에 예시 나오는데요. 볼게요. think of 명령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를요?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좀 체크하세요. 명사로요. 대안, 다른 방법이란 뜻이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 그럼 다른 방법은 뭐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말을 첫 번째 문장에 안 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if 만약에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 서술형을 내겠다라는 번호는 아니니까 어법적으로만 봐주세요. 예, 가정법 과거입니다. 문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가정법 과거 공식이 뭐지?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야. 알았죠? 어법 체크해야 돼. 그래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 소망, 상상할 때 쓰는 거. 가정법 과거 공식 알아주시고. if news stories 뉴스 이야기가 만약에 were written 송태까지 쓰여진다면 like mystery처럼 with 뭘 가진 극적인 결말을 가진 at the end 맨 마지막에 니네 반절 나타내는 영화나 소설책이나 이런 거 보면 맨 뒤에 막 반절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만약에 뉴스 기사가 쓰여진다면 then 그러면 리더들, 독자들, 후 주격 관계대명사 break off, broke off 과거형이야. 중단하다 이 뜻이야. 이야기 가운데에서 중단한 독자들은 would miss the point. 요점을 놓칠 텐데. 됐어? 맨 마지막 바에 요점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간에서 멈춘 사람들은 요지를 몰라. 이해되냐? 가지고 가고. 알았죠? 문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어법 잘 봐. 영작은 안 나올 거니까. 알았지? 됐니? 그 다음 imagine 상상해 보세요. imagine도 아까 본 involve랑 똑같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wait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기다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until 뭐 할 때까지? the last sentence of story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봐.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 who 끊어 원 끊어 who 의문사 겸 주어 원이 동사 find out이라는 준동사 뒤에 목적어에 간접문문 썼어. 간접문은 의주동 써야 되거든. 근데 의문사가 주어까지 역할을 같이 해. 그래서 의문사 겸 주어 그 다음에 동사야. 됐냐?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또는 누가 슈퍼볼에서 이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뭘 쓸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됐어?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으면 제목이나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중요한 말 갖다 써주는 거야.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어. 스포츠팀인데 오늘 이겼는지 졌는지 알고 싶어. 기사를 클릭했어. 기사를 클릭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써줘야 돼? 누구누구가 몇 대 몇으로 이겼음, 졌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오늘 몇 시 몇 분에 시작한 야구 경기는 1회 초에 이렇게 공방했고 2회 초에 공방했고 3회 초에 공방했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거 누가 읽나? 안 읽는다고. 이해됐나요? 됐어? 읽어보세요.